한국이 글로벌 외식 브랜드의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수제버거 브랜드 쉐이크쉑을 시작으로 슈퍼두퍼, 파이브가이즈 등 네로라는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속속 상륙 중인 것만 봐도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인들은 트렌드에 빠르고 민감하며 새로운 것에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입맛이나 취향도 워낙에 깐깐하고 레벨이 높기 때문에 해외 유명 브랜드가 들어오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시장인데요. 게다가 중국과 일본보다 외식 트렌드 변화 또한 빨라 아시아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테스트장으로도 제격이란 평이 자자하죠. 오죽하면 지금 해외 브랜드들 사이에선 한국인에게 팔 수 있다면 해외에서 대박을 낼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그런데 트렌드에 민감하고 입맛이 깐깐한 한국인들의 특징을 간과한 채 무턱대고 한국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탈탈 털린 브랜드들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브랜드들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국내에 들어와 큰 인기를 끌었던 고든램지 버거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2021년 고든램지 버거가 잠실 롯데월드몰에 오픈하자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요. 특히 햄버거의 놀라운 가격이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대부분의 버거가 무려 3만 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데다 1966 버거의 경우에는 무려 14만 원에 달했기 때문인데요. 이걸 대체 누가 사서 먹어? 라는 의문이 피어오르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고든램지 버거는 이런 사람들의 의문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기록하며 대성공했는데요. 정식 오픈 첫날부터 영업 전 시간인 오전 8시부터 매장 앞에서 기다리는 오픈런 행렬이 이어지더니 이후에도 내내 평일 낮 시간에도 긴긴 대기줄이 늘어설 정도였습니다. 여기엔 당연히 고든램지 셰프의 명성이 있었는데요. 평생에 걸쳐 하나를 수상하기 힘들다는 미슐랭 스타를 16개나 수상한 영국의 스타 셰프이다 보니 그의 시그니처 버거를 맛보기 위해 엄청난 인파가 몰려든 거죠. 이런 화제성에 힘입어 고든램지 버거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월 1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했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 고든램지 버거의 캐주얼 버전인 고든램지 스트리트 버거도 국내에 런칭했고 성수동에는 고든램지 스트리트 피자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죽지세로 쭉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요. 바로 고든램지 버거가 적자에 허덕인다는 소식이었죠. 고든램지 버거를 국내에 들여온 진경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진경산업은 지난해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실제로 매장에 직접 가봐도 막 오픈했을 초기와는 확연한 온도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엔 최소 2~3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먹을 수 있을 만큼 핫한 가게였는데 이제는 주말 같은 피크를 제외하고는 한산해서 언제든 먹을 수 있게 됐죠. 급기야 성수동에 야심차게 문을 연 고든램지 스트리트 피자는 폐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셰프 중 한 명인데 어쩌나 이런 처량한 신세를 면치 못한 걸까요? 일단 폐점한 스트리트 피자부터 얘기하자면 런칭 당시 1인당 29,800원에 무제한으로 피자를 먹을 수 있는 무한리필 컨셉으로 문을 열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피클과 탄산음료 등의 별도 요금이 붙고 심지어 디핑 소스를 하나 주문하는데도 별도의 돈을 내야 했죠. 이마저도 맛이나 퀄리티가 뒷받침되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전체적으로 토핑이 부실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나중엔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려 신메뉴 개발하고 유료였던 탄산음료와 피클 역시 무료로 전환하는 등 가성비 전략을 앞세웠지만 모두 무용지물이었는데요. 국내 저가 피자들도 해외 브랜드 못지않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요즘 프리미엄을 표방하면서 토핑도 적고 메리트가 적었던 고든램지 피자는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버거의 경우 더욱 부진의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이미 훨씬 훌륭한 국내 수제버거 전문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특히 햄버거가 정크푸드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든든한 한 끼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국내의 수제버거 가게들이 엄청나게 폭발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내 브랜드의 경우 고품질의 수제 패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만원대로 가성비를 자랑하는 가게들이 많죠. 하지만 고든램지 버거의 경우 제일 저렴한 메뉴라 하더라도 세트 가격까지 감안하면 인당 4~5만 원이 훨씬 넘는 비싼 가격인데요. 물론 처음 한두 번이야 호기심으로 방문했겠지만 맛에서도 엄청난 차별점을 느끼지 못하면서 점점 국내 수제버거 브랜드로 발길을 옮겨간 거죠. 쉽게 말해 맛에 있어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 훌륭한 버거를 제공하면서도 가격은 고든램지 버거의 절반의 절반도 안 되는 국내 수제버거 브랜드들의 손님을 모조리 빼앗긴 건데요. 그리고 이는 비단 수제버거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20여 개국에 무려 2,0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커다란 성공을 거둘 정도로 유명한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 파파이스마저 한국의 높은 벽에 무릎을 꿇어야 했죠. 한때 자신의 자회사였던 맘스터치에게 무려 매출 9배라는 압도적 차이로 제쳐지게 되는 굴욕까지 맛보며 2020년 국내 시장에서 브랜드를 전면 철수했기 때문인데요. 외식업계에선 이러다 정말 해외 유명 버거 브랜드가 모두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비단 버거나 피자 같은 외식 브랜드뿐만이 아니었죠. 15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 라듀레의 마카롱도 한국에선 처참한 패배를 맛봐야 했는데요. 원래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맛의 마카롱을 자랑하는 라듀레는 특유의 고급스러운 포장과 어우러진 색색의 마카롱으로 해외에서 그 인기가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마카롱이라는 타이틀에 힘입어 한국에서도 당연히 성공할 거란 자신감에 부풀어 2012년 호기롭게 한국 시장에 진출했죠. 그리고는 몇 년 뒤 라듀레는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그야말로 본전도 못 건진 채 폭삭 망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여기엔 한국 변종 디저트라 불리는 뚱카롱이라는 숨은 강자가 있었습니다. 라듀레 마카롱에 비해 훨씬 저렴하면서도 한국인의 취향을 완벽하게 저격한 뚱카롱에 처참하게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심지어 두툼한 뚱카롱의 식감과 해외 마카롱 브랜드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는 맛에 익숙해진 한국인들은 라듀레를 먹고 오히려 별로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아무런 차별성을 가져가지 못한 라듀레의 한국 진출 실패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미국의 국민 감자칩인 레이즈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미국에선 2018년 기준 60%의 감자칩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레이즈는 그야말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스테디셀러 과자 브랜드였습니다. 모델로 21세기 최고의 축구 스타로 꼽히는 리오넬 메시를 기용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감자칩의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높은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런 레이즈 감자칩도 한국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꿈을 품고 진출했지만 씁쓸한 패배를 맛봐야 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포카칩이 맛이나 식감 면에서 훨씬 훌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엔 너무 짰던 레이즈와 달리 포카칩은 간도 적당한 데다 식감도 레이즈 못지않게 얇고 바삭했기에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완벽히 사로잡을 수 있었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포카칩은 강원도 평창에 감자 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그의 수확한 핵감자로 감자칩을 만드는 정성까지 들이면서 레이즈가 설 자리는 없었는데요. 그렇게 레이즈는 한국의 포카칩에 밀려 금세 사라지면서 지금은 코스트코나 일부 해외 과자들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매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워낙에 깐깐한 입맛과 높은 취향으로 외식 브랜드의 테스트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엄청나게 훌륭하지 않으면 금세 도태되고 마는 탓에 해외 브랜드의 무덤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오늘 설명한 모든 브랜드의 실패의 요인은 결국 모두 이들이 국내 시장 및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한 탓이 아닐까 합니다. 판매 전략을 과신한 나머지 한국 현지 시장에 맞춘 세심한 전략과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 없이 진출해버린 것이 가장 큰 패착이라 볼 수 있죠. 특히나 까다로운 한국인의 입맛과 깐깐한 취향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더욱 더 철저한 현지 조사가 필수일 것 같은데요. 한편 지금 적자 위기에 빠진 고든 램지 버거는 한국 시장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